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NS 광고 마케터 1급 7일 단기 완성 해설 강의를 맡은 한국 마케팅 교육 대표 마케터 배씨 배노재 소장입니다.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 시대고시 기획 SD에듀에서 발행한 이 교재를 반드시 구입하신 후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파트 2 SNS 광고 마케팅에 대한 공부 계속하겠습니다. 챕터 4 네이버 밴드 광고입니다. 지난 시험에 5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시험 문항수가 적죠. 그러니까 적다 보니까 세부사항 깊이 들어가서 묻는 질문보다는요, 기본사항에 대한 문제 위주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공부할 때 너무 깊은 부분, 너무 자세한 부분까지 공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학습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이버 밴드 광고는 이와 같이 세 종류로 분류됩니다. 디스플레이 광고, 소셜 광고, 그 다음에 네이티브 광고 세 가지죠. 자, 먼저 디스플레이 광고에 대해 공부해 보죠. 디스플레이 광고는요, 또 둘로 나뉩니다. 하나는 풀 스크린 앱 종료 광고, 또 하나는 스마트 채널 광고입니다. 먼저 풀 스크린 앱 종료 광고에 대해 볼 텐데요. 이 광고는 앱 종료 시 노출되는 안드로이드 전용 상품입니다. iOS, 즉 애플 아이폰에는 안 나오죠. 이 광고를 통해 브랜드 인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고 클릭도 높일 수 있습니다. 템플릿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클릭 투 웹, 클릭 투 앱, 클릭 투 플레이, 이 세 가지 템플릿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세 가지가 이렇게 사례로 나왔었는데 최근 들어가 보니까 사례를 클릭 투 웹과 클릭 투 앱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템플릿으로 보여주고 있네요. 자, 어쨌든 이 세 가지 템플릿 중에서 캠페인 성격에 따라서 골라서 집행하면 되고요.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라는 그런 플랫폼에서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디스플레이 광고 중에서 풀스크린 앱 종료 광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죠. 이 광고의 과금 방식은 여기 나온 대로 고정가 방식입니다. 이미 정해놓은 금액을 적용하는 것이죠. 자, 풀스크린 앱 종료 광고의 타겟팅은 성별 타겟팅만 가능합니다. 세부 타겟팅이 불가능하단 말이죠. 자, 스마트 채널은 아까 풀스크린 앱 종료 광고와 스마트 채널 광고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디스플레이 광고에. 그 중에 스마트 채널입니다. 자, 이 광고는요, 밴드 앱, 홈, 그 다음에 새 소식, 그리고 채팅의 최상단에 노출되는 광고 상품입니다. 스마트 채널 광고도 역시 디스플레이 광고이기 때문에 관리하는 플랫폼은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라는 플랫폼입니다. 자, 이 광고는요, 밴드 외에 네이버의 다른 지면에서도 노출되기도 합니다. 자, 스마트 채널의 과금 기준은 CPM 또는 CPC라고 합니다. 최소 금액은 CPM인 경우 2,000원, CPC인 경우는 10원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엔 타겟팅입니다. 스마트 채널 타겟팅은요, 요일 및 시간, 연령, 성별, 지역, 디바이스, 관심사에 따라서 가능합니다. 맞춤 타겟 설정도 가능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한 게 디스플레이 광고였고요. 그 안에서 우리가 풀스크린 앱 종료 광고와 스마트 채널 광고를 보았죠. 자, 이번엔 큰 분류에서 두 번째인 소셜 광고로 가보겠습니다. 소셜 광고 밑에도 두 가지가 있네요. 하나는 알림 광고, 또 하나는 새 소식과 밴드홈 광고입니다. 먼저 알림 광고인데요. 알림 광고는 운영 중인 밴드의 멤버들에게 특정 게시글을 새 소식 형태로 또는 푸시 알림 형태로 알릴 수 있는 광고입니다. 알림은 밴드 멤버 중에서 최근에 밴드 서비스를 사용한 멤버에게만 발송됩니다. 자, 알림 내용에 맞도록
특정 성, 특정 연령을 타겟팅해서 발송도 할 수 있습니다. 알림 발송은 파트너 정보 입력을 하자마자 가능하지는 않고요. 정보 입력 다음 날부터 가능합니다. 알림 광고는 밴드 비즈센터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림 광고는요, 빅밴드 리더 페이지 운영자가 비즈니스 센터에서 알림 보내기를 선택해서 직접 발송할 수 있습니다. 자, 소셜 광고 중에 알림 광고의 비용은 얼마인가요? 건당 비용은 5원이고요. 부가세 포함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발송권을 구입하면 좀 더 저렴하게 발송할 수도 있는데요. 발송권을 4회 단위, 10회 단위, 20회 단위로 묶어서 판매하는 알림 정액 상품을 구매하면 좀 더 저렴하게 발송할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한 게 알림 광고고요. 그 다음은 새소식 광고, 밴드홈 광고입니다. 새소식 밴드홈 광고라고 하죠. 내가 만든 밴드를 밴드 사용자들에게 알려서 모객시킬 수 있는 그런 노출형 광고 상품입니다. 밴드의 비즈센터에 가면 광고하기란 메뉴가 있는데요. 거기서 직접 광고를 등록할 수 있고요. 관리할 수 있습니다. 새소식 밴드홈 광고는요, 말 그대로 새소식 화면과 밴드홈 화면에 광고가 노출되는 거고요. 클릭을 하면 게시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새소식 밴드홈 광고의 비용은요, 이건 기간제 노출 방식이기 때문에, 기간제 노출 입찰형 상품이기 때문에 입찰에 참여해서 낙찰된 CPM 그 가격에 곱하기 노출 수를 곱해서 결정이 됩니다. 이를테면 낙찰된 CPM이 500원이고요. 노출수가 1만 건이라면 500원 곱하기 1만 건 해서 500만 원이 과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번엔 소셜 광고의 집행 프로세스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소셜 광고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 중에서 첫 번째 나왔던 알림 광고가 아니고요. 여기서는 새소식 밴드홈 광고의 집행 프로세스에만 국한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준비 단계는 3단계입니다. 먼저 밴드 계정 만들기, 그 다음 빅밴드 만들기, 마지막으로 파트너 정보 입력하기. 자, 근데 여기서 빅밴드란 말이 나오는데 빅밴드란 회원수를 무제한으로 하는 밴드를 말합니다. 빅밴드가 아니면요, 회원수가 1000명 이내로 제한되죠. 네이버 밴드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빅밴드로 전환을 해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집행 프로세스 중에서 준비 단계를 끝내고 입찰 단계로 가겠습니다. 자, 새 입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신규 입찰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교재 141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광고 타입입니다. 광고 타입은 세 가지가 있네요. 새소식 광고, 밴드홈 광고, 스티커 프로모션,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자, 모두 낙찰되면 3개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주에 한 타입씩 등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밑에 광고 제목과 설명을 입력해 주세요 라는 란이 있죠. 자, 여기 입력하는 제목과 설명은요, 내부 관리용으로만 쓰이고 밴드 이용자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번엔 입찰 정보 입력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밴드홈, 새소식 밴드홈 광고는 CPM 곱하기 노출수, 이런 식으로 과금된다고 했죠. 자, 입찰 정보 입력에 대한 세부사항은 교재 141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자, 이번엔 새 소재 만들기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재 141페이지를 참고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네이버 밴드의 공식 상품 소개서에 나온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자, 이번엔 목적 설정 단계입니다. 목적 설정이 두 가지가 있죠. 내 밴드 알리기, 그리고 내 밴드의 특정 글 알리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번엔 소재 입력 단계네요. 밴드 광고에 실제 노출할 텍스트와 이미지를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광고 시작 전까지 수정이 가능하고요. 광고 노출 중에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수정을 신청하면요, 최대 3일의 검수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입찰 광고 등록 검수 일정입니다. 먼저 광고가 낙찰이 된 후에만 소재 등록 및 검수가 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낙찰된 광고의 노출을 포기하거나 구매를 취소하게 되면 유찰된 광고주 중 차순위 광고주가 추가 낙찰을 받게 됩니다. 자, 여기 표시된 등록 및 검수 일정도 참고로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번엔 광고 검수인데요. 광고 검수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교재 142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광고 노출이네요. 광고 검수 승인이 나면 설정해 놓은 소재가 노출됩니다. 광고 노출은요, 월요일 0시부터 일요일 24시까지 노출이 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교재 142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네이버 밴드 광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디스플레이 광고, 소셜 광고, 네이티브 광고였죠. 그 중에 세 번째 네이티브 광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티브 광고는 밴드 색을 피드 중간중간에 노출됩니다. 그렇게 다른 피드 글들과 밴드 멤버 글들과 함께 나오다 보니 사용자의 거부감을 줄일 수 있고요. 메시지 전달도 더 효과적으로 될 수 있는 상품이죠. 네이티브 광고는 분류한 이름이고요. 실제 상품 소개서에 가보니까 밴드 피드 광고라고 표현합니다. 밴드 피드 광고, 이게 바로 네이티브 광고입니다. 자, 네이버 밴드의 네이티브 광고 상품인 밴드 피드 광고의 목표는 세 가지가 있네요. 웹사이트 트래픽, 앱 설치, 그 다음 동영상 조회,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웹사이트 트래픽과 앱 설치 목표를 위해서는 CPM 그리고 CPC 과금 방식이 사용될 수 있고요. 동영상 조회는 다른 데와 마찬가지로 CPV, Cost per View 방식이 적용되네요. 자, 노출 형태입니다. 색을 피드 영역에서 텍스트와 콘텐츠가 결합된 네이티브 광고 형태로 노출됩니다. 자, 입찰 및 비용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이 방식은요, 리얼타임 비딩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품이고요. 최소 입찰가는 부가세가 별도고요. CPM이 100원이고 최소 입찰가, CPC의 최소 입찰가는 10원, CPV의 최소 입찰가도 10원입니다. 비용 계산할 때 어디는 부가세 포함으로, 어디는 부가세 별도로 나오니까 지금 헷갈리는 면이 있네요. 자, 네이티브 광고의 타겟팅입니다. 여기 나온 바와 같이 6가지가 있는데요. 인구 통계, 시간 및 요일, 지역, OS, 관심사 및 구매 의도, 그 다음에 맞춤, 타겟, 이렇게 6가지의 타겟팅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재 143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이티브 광고의 광고 관리를 보겠습니다. 네이티브 광고는 밴드 피드 광고라고 했죠. 이 광고는 네이버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 플랫폼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 네이티브 광고, 즉 네이버 밴드 피드 광고의 소재 유형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네요. 단일 이미지가 있고, 이미지 슬라이드가 있고, 그 다음 단일 동영상도 있네요. 자, 네이티브 광고가 아니라 네이버 밴드 광고의 전체 상품에 대해서 특징을 정리해 놓은 표가 교재에 있죠. 교재 143페이지에 있으니까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풀이로 갑시다. 워밍업 OX 문제로 갑시다. 자, 첫 번째 문제. 네이버 밴드 디스플레이 광고는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 플랫폼에서 관리한다. 네, 맞습니다. 디스플레이 광고는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에서 관리를 하죠. 근데 전형적인 디스플레이 광고가 아닌데도 성과형 디스플레이 플랫폼에서 관리하는 게 하나 있었죠. 바로 네이티브 광고, 즉 밴드 피드 광고도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에서 관리되었었죠. 두 번째 문제, 네이버 밴드 디스플레이 광고는 나이대별 타겟팅이 가능합니까? 틀리죠. X입니다. 성별 타겟팅만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3번 네이버 밴드 스마트 채널 광고의 CPC 최저가는 70원이다. 틀렸죠. X이고요. 정답은 10원입니다. 네 번째 문제, 네이버 밴드 알림 광고는 파트너 정보를 입력한 직후 알림을 발송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정보 입력 직후가 아니고요. 정보 입력하고 다음 날부터 알림 발송이 가능합니다. 5번 문제, 네이버 밴드 소셜 광고의 기본 입찰 단위는 주간 단위이다. 네, 맞습니다. 자, 6번, 네이버 밴드 네이티브 광고의 입찰 방식은 실시간 비딩 방식이다. 네, 맞죠. 좀 전에 이야기했던 거죠. 리얼타임 비딩 방식이 맞죠. 정답은 5고요. 자, 이번엔 출제 예상 문제, 객관식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번 네이버 밴드의 3대 광고 상품이 아닌 것은, 3대 광고 상품은 디스플레이 광고, 소셜 광고, 네이티브 광고, 이렇게 세 가지였죠. 동영상 광고는 아니죠. 두 번째, 네이버 밴드의 풀스크린 앱 종료 광고는 어떤 광고로 분류되죠? 디스플레이 광고죠. 그때 디스플레이 광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디스플레이 광고는 풀스크린 앱 종료 광고와 그 다음 스마트 채널 광고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리고 관리는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 플랫폼에서 관리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세 번째, 네이버 밴드의 풀스크린 앱 종료 광고에 대해 올바른 설명은 무엇인가요? 자, 볼까요? 하나하나. 아이폰에도 광고가 노출되나요? 안 되죠. 안드로이드만 됩니다. 두 번째, 과금 방식이 CPC인가요? 아니죠. 고정가로 진행되죠. 세 번째, 성별 타겟팅은 불가능한가요?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심지어 성별 타겟팅만 됩니다. 네 번째,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 플랫폼에서 관리합니까? 네, 맞습니다. 네 번째, 스마트 채널 광고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요? 네 번째, 연령별 타겟팅은 불가능하다. 불가능하지 않죠. 시간, 요일, 연령, 성별, 지역, 디바이스, 관심사 등등 다양한 타겟팅 설정이 가능하죠. 5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네이버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 플랫폼에서 관리하지 않는 광고 상품은 1번 풀스크린 앱 종료 광고는 디스플레이 광고에 속하죠. 그래서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 플랫폼에서 관리하고요. 두 번째, 스마트 채널 광고도 디스플레이 광고에 속해요. 세 번째, 네이티브 광고는 피드형 광고인데요. 이건 전형적인 디스플레이 광고는 아니지만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 플랫폼에서 관리하는 광고입니다. 네 번째, 새 소식 밴드홈 광고는 소셜 광고에 속하니까 이거는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 플랫폼에서 관리되지 않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6번 문제. 네이버 밴드 광고 검수에 대해 잘못 설명한 것은 무엇인가? 자, 4번 보시면 검수 결과는 최대 24시간 내에 통보된다고 나오는데 최대 3일 이내에 통보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자, 7번 문제. 네이버 밴드의 네이티브 피드 광고의 최소 CPC는 얼마인가? 자, 최소 CPC 입찰가는요, 10원이었어요. CPM은 100원, CPC는 10원, CPV는 10원이었죠. 그런데 오타가 있었습니다. 실수로 1번 선택지를 100원으로 했는데요. 100원이 아니고 10원이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하시는 게 맞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네이버 밴드의 네이티브 피드 광고의 타겟팅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첫 번째 1번, 연령 타겟팅은 1년 단위로 가능하다. 틀렸습니다. 5년 단위입니다. 2번, 특정 요일에 노출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3번, 안드로이드와 iOS 모두 따로따로 타겟팅할 수 없다. 아닙니다. 별도로 할 수 있어요. 4번, 광고 노출이 적은 광고 노출 지역은 사용자의 회원 가입 시 주소를 기준으로 한다. 아닙니다. 주소지가 아니라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정답은 그래서 특정 요일에 할 수 있다는 2번입니다. 9번 문제입니다. 네이버 밴드의 네이티브 광고, 네이티브 피드 광고의 소재 유형이 아닌 것은? 자, 이미지나 동영상이 없는 순수 텍스트 광고는 불가능합니다. 정답은 4번. 10번 문제입니다. 네이버 밴드의 알림 광고에 대한 틀린 설명은? 알림 발송은 파트너 정보 입력과 동시에 가능하다? 아닙니다. 알림 발송은 파트너 정보를 입력한 다음 날부터 가능합니다. 자, 지금까지 챕터 4 네이버 밴드 광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마케팅교육 대표 마케터베시 배노재 소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